그대들이여, 내 오늘 일러준 5가지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사랑하는 이의 에너지 감소에 초조해 말고 편안한 휴식을 주어라.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면 억지로 권하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우선하라. 의식이 혼탁해지면 불안해하기보다 고요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홀로 고요를 찾는다면 그 마음을 존중하고 곁에서 조용히 머무를 지어다. 육체의 기능이 쇠퇴하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존엄을 지키는 따뜻한 보살핌을 베풀어라. 이것이 곧 그대들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여정을 이해하고 두려움 대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슬기로운 이별 준비임을 잊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준비된 이별은 남아있는 자와 떠나는 자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물하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순리를 따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언제나 어렵고 그 순간은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때로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큰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삶의 마지막 여정이 다가올 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그 신호들을 미리 알아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조금 더 충실한 시간과 진정한 평화를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사랑하는 노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보이는 5가지 조용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선 최고의 지성인이자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거예요. 그대들이여, 잠시 모든 번뇌와 조바심에서 벗어나 내 말을 들어라. 삶은 물결과 같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봄꽃이 피면 가을에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함은 삶의 절반을 포기함과 같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끝을 알고 준비하여 생명의 마지막 불꽃마저 존엄하고 평화롭게 밝힐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인간의 몸은 그 수명이 닿을 즈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내느니라. 이는 마치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 돛을 내리고 닻을 준비하는 것과 같으니 그 징조를 미리 아는 자는 혼란과 두려움 대신 평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마지막 여정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오늘 그대들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보이는 5가지 조용한 신호를 일러주리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스스로를 지키고 진정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자가 되라. 첫 번째 신호, 에너지 급격 감소 및 활동량 현저한 저하. 생명의 등불, 그 기름이 닿으면 빛 또한 흐려지고 깜빡거리기 마련이다. 늘 바쁘게 움직이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이목구비에 빛이 흐려지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부쩍 늘어나는 것은 몸이 스스로 생명의 에너지를 아끼려는 조용한 신호이니라. 사랑하는 어르신이 이전과 달리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활발하게 움직이시던 분이 갑자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누워서 보내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도 흥미를 잃는 모습이죠. 잠자는 시간이 부쩍 늘어나고 낮잠을 자주 주무시며 일상적인 활동에도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친구와의 만남이나 가족 모임에도 점차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는 몸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둔화되고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라기보다
몸이 마지막 에너지를 아끼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어르신에게 무리한 활동을 강요하기보다 충분한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억지로 외출을 권하거나 활기찬 활동을 유도하기보다는 옆에 조용히 머물며 이야기를 들어드리거나 손을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대 후반 박 여사님은 평생 동네 부녀회장을 맡으며 활발하게 지내왔습니다. 2025년 초까지도 매일 새벽 시장에 다니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전 내내 TV 앞에서 꾸벅꾸벅 조시거나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치지 않던 발걸음이 아파트 한 바퀴를 도는 것도 힘겨워졌습니다. 부녀의 모임도 힘들어서 못 가겠다며 불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엔 엄마가 너무 게을러지셨네 하고 생각했지만 시니어 쌩쌩 채널의 이 영상을 보고 박 여사님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박 여사님에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무리한 외출을 권하지 않고 박 여사님이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며 지난 사진들을 보는 등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 식욕 감퇴 및 체중 감소. 몸이 천하를 떠날 준비를 하면 세상의 맛 또한 시들해지고 미각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평생 즐겨 먹던 음식도 시큰둥해지고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라. 이 음식을 즐기는 기쁨은 삶의 큰 부분이지만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면 우리 몸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소화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되고 에너지 요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식사량이 현저히 줄어 한두 숟가락만 드셔도 배부르다고 합니다. 좋아하던 음식도 냄새만 맡거나 한 입만 맛보고 남기기 일쑤입니다. 심하면 음식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체중은 계속 줄어들고 옷이 헐렁해지며 뼈만 남은 듯 야위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몸이 스스로 섭취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마지막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족들은 억지로 음식을 권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먹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르신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어르신에게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줍니다. 고통스럽게 영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어르신이 가장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소량 제공하거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음료, 따뜻한 수프 등을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통한 영양 공급보다는 심리적인 만족과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80대 김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육식을 즐기시며 식성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갈비찜도 한 점 이상 드시지 못하고 입맛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영양 부족을 걱정하며 억지로 삼계탕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힘들어 하셨습니다. 영상을 본 며느리가 억지로 먹이지 말라는 내용을 떠올리고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팥빙수를 아주 소량만 만들어 드리거나 시원한 과일 주스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활짝 웃으시며 역시 내 며느리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의 양보다 할아버지의 만족감과 편안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 수면 패턴의 변화 및 의식 수준 저하. 낮과 밤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정신은 저 너머의 안식처를 향하느니 잠자는 시간이 혼탁해지고 깨어있는 시간에도 의식이 몽롱해지며 주변의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스스로 고요한 휴식을 갈구하는 징조이니라.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지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잠에 취해 있거나 잠을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거나 잠에 깊이 빠져 있지만 밤에는 오히려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주변에서 말을 걸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때로는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거나 환시, 환청 등의 선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뇌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행동을 어르신의 고집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몸이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르신에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강한 불빛이나 소음, 과도한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불안해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켜드리며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드리는 등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 후반 최 할머니는 평소 정정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낮에도 계속 주무시려 하고 밤에는 언제 해가 뜨는 거냐며 불안해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걸어도 동문서답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치매인가 하는 걱정에 병원 검사도 받았지만 특별한 진단은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호라는 내용을 접하고 가족들은 할머니에게서 스마트폰, TV를 치우고 침대 옆에 작은 조명을 두었습니다. 잠이 오면 편안히 주무시게 하고 깨어 계실 때는 자녀들이 교대로 옆에 앉아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옛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낮과 밤의 혼란 속에서도 가족의 따뜻한 손길에 평온함을 찾으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 사회적 교류 감소 및 내향적인 성향 강화. 삶의 여정 끝에 다다르면 바깥 세상의 번잡함보다 내면의 고요를 찾고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느니라. 이전에는 활발하던 사회 활동에서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며 오직 익숙하고 편안한 소수의 존재만을 곁에 두려 하는 것은 영혼이 스스로 정화징화되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징조이니라.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지면 많은 어르신들이 점차 외부와의 교류를 줄이고 내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보다는 영혼이 스스로 정돈되고 정리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계모임이나 동창회 참석을 거부합니다. 전화 통화도 힘들어하거나 길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보다는 배우자나 자식 혹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한두 사람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를 선호합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무심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지난 삶을 회고하며 스스로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워 보인다며 억지로 모임을 주선하거나 방문객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소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조용히 곁을 지키며 어르신이 원할 때만 이야기를 들어드리거나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후반의 이 할머니는 평소 마당발로 불릴 만큼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부터 갑자기 이제 시끄러운 모임은 싫다며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만 계시려 했습니다. 딸은 혹시 우울증인가 하는 걱정에 할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니어 쌩쌩 영상을 본 딸은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딸은 할머니에게 친구를 초대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퇴근 후 매일 잠시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할머니가 보고 싶어하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소수의 가족들과의 조용한 교류 속에서 오히려 더 평온해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신체 기능의 점진적 저하 및 통제력 상실.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진대 몸의 모든 기능은 스스로 놓아주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느니 신체의 움직임이 점차 둔해지고 배뇨와 배변 등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피부색이 변하고 차가워지는 것은 육체가 스스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마지막 신호이니라.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지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기능을 멈춥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면서 생명 유지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걷기나 자세 유지가 매우 힘들어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려워지고 호흡이 가빠지거나 불규칙해집니다. 배뇨와 배변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실수를 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피부색은 창백해지거나 푸른빛을 띠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혈액순환 저하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신체 기능 저하를 보며 슬픔과 동시에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저귀 사용이나 몸을 닦아드리는 등의 간호 시에도 최대한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드리거나 마사지를 해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90대 송 할머니는 자녀들이 옆에 있을 때조차 소변 실수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지라며 한없이 자책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위로만 할 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몸이 스스로 놓아주는 신호라는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을 접한 자녀들은 더 이상 할머니의 실수에 당황하지 않고 그저 아무 일 없는 듯 깨끗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손발이 차가워지면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를 해드리고 침대에 좋아하는 향의 오일을 뿌려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시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내 오늘 일러준 5가지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사랑하는 이의 에너지 감소에 초조해 말고 편안한 휴식을 주어라.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면 억지로 권하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우선하라. 의식이 혼탁해지면 불안해하기보다 고요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홀로 고요를 찾는다면 그 마음을 존중하고 곁에서 조용히 머무를 지어다. 육체의 기능이 쇠퇴하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존엄을 지키는 따뜻한 보살핌을 베풀어라. 이것이 곧 그대들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여정을 이해하고 두려움 대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슬기로운 이별 준비임을 잊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준비된 이별은 남아있는 자와 떠나는 자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선물하느니라. 오늘 시니어 쌩쌩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귀한 지혜를 빌려 노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보이는 5가지 조용한 신호에 대해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사랑과 존엄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여정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시니어 쌩쌩이 응원합니다. 저희 시니어 쌩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